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주제는 청년 재무 설계. 최근에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또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큰 주제가 이 청년들을 위한 재무 설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수고해 줄 전문가도 이 청년 재무 설계에 굉장히 이제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수고해 줄 전문가는 심규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전문가님 이제 오늘 주제를 지금 최근에 많이 상담하고 있는 청년들 이제 재무 설계를 준비해 오셨는데, 또 사례도 또 몇 개 준비해 오셨죠? 네, 2개 정도 사례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청년 2024 청년 3 실태 조사라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좀 보면은 예. 이 자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연평균 청년 개인 소득을 보면 1년에 2,62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 본인이 받는 소득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 수준인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청년들은 어떨까 많이 궁금하시면 이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청년들이 독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은 부모하고 동거하지 않는 비중이 45.6%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54.4%니까 거의 반반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사실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월세를 많이 살다 보니까 사실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청년 재무 상담을 했을 때 청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왜냐면 몇 년 동안 일을 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실태 조사에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라서 궁금하신 분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거 점유 형태를 보니까 고정부 월세가 23.8%, 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 월세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전세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라 네네. 앞으로 이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전세를 많이 알아본 추세였다면 요즘에는 아예 전세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그냥 월세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저희가 전세 쪽으로도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할 거고. 자, 그러면 청년들이 궁금한 질문 목록, 이 청년 상담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이게 진짜 이게 자주 묻는 질문이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긴 하지만 예. 크게 보면은 딱 그 현금으로 투자 쪽으로 이제 딱 나눠져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아직 그 내 집 마련할 시기는 아니라서 그거는 이제 생각만 있긴 하지만 너무 먼 미래라 그쪽을 위한 질문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10년 후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당장 현재에 필요한 질문들은 일단은 사회생활 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요즘 청년들은 사실 노후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 방법이 궁금하다. 그리고 제일 이제 궁금해하신 게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재정 상태가 어떨지,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상담할 때 아무래도 이제 34세 이하의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무 목표를 정하고 목적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현재 습관 자체가 현금 흐름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 얘기인데 현금 흐름 관리와 이제 또 부동산까지 코칭하셔가지고 또 좋은 사례를 가져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은 이제 제가 2023년에 처음 만났던 29세 여성분이신데요. 저랑 처음 만났었을 때 이분이 독립한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여의도다 보니까 직장에서 근처인 데서 이제 전세를 굉장히 싸게 얻으셨는데 그 전세가 싸다 보니까 집 자체는, 그래서 제일 고민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돈을 모으고 싶은데 지금 독립한 상태라서 돈이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분을 상담했을 때 뭐 근로소득은 250만 원인데 일단 지출이 115만 원이고 그다음에 저축 투자는 106만 원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250만 원인데 총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출하는 거는 220만 원이니까 사실 미파악 자금이 29만 원이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변동 지출을 좀 아껴보고 사실 고정 지출을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미파악 지출을 저축으로 옮기면 사실 돈이 더 빨리 잘 모을 거다. 네, 왜냐하면 가계부를 안 쓰고 계셨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만났을 때는 변동 지출을 80만 원 정도로만 정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이내에서 생활을 해보자. 네, 그리고 소득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네, 2024년에 다시 또 상담할 때는 이런 재무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일단 1차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저희가 전달 드렸고 꾸준히 잘 쓰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재무 목표를 정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행 제안도 해드려요. 네, 그럼 재무 목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후에 1억 자산 만들기. 현재 자산 자체가 1,400만 원이셔가지고 4년이면은 이제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모으시고 예, 소득을 통해서 모으시고 거기에 이익이나 수익이 났을 때 네, 이자나 수익이 났을 때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무 목표를 부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DC 제도셨어요. 근데 이제 투자 같은 걸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칭을 해드렸고 또 절세 계좌라는 ISA 계좌가 없으셔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무 목표를 부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제한이라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실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적립식 투자 방법을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상여가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1년에 쓸 비용들 그 다음에 청년 도약 계좌 납입을 조금 하고 계시다길래 좀 납입 금액을 좀 더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1년 후에 다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또 모니터링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했더니 실제 이분이 24년도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지출을 굉장히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 금액이 안정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자산도 원래 1,400만 원이셨는데 이제 3,200만 원까지 늘어나서 네, 1,8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셔서 네, 충분히 1년 동안 정말 노력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이게 27년 12월 23년에 만나가지고 4년 후에 이제 8천을 더 이제 세이브 해가지고 있던 거 이제 하고 합쳐가 1억을 만드는 거네요. 네. 야, 근데 이게 2027년 12월까지 8천을 준비해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이분이 소득 증가 대비하고 이렇게 상여 성과금 받는 거랑 해서 1년에 한 1,800 정도에서 2천만 원 사이를 모을 수 있는 계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년이면 8천이 된다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지출이 늘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1년 동안 지출만 통제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목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목표를 설정한 거고 그분하고 충분히 이제 공감을 형성했고 대신에 투자까지 연결해서 투자 수익을 좀 더 내면은 더 높은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라고는 예상이 됐습니다. 지금 2023년 보니까 월 평균 지출이 117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 127만 원, 10만 원만 이제 지출이 늘었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지출 관리를 잘 하셨네. 예, 그래서 2023년부터 80만 원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소득은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셨는데 소득을 조금씩 늘린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지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출을 좀 덜 쓰기 위해서는 약속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기 2024년도에 제가 상담했을 때 보면은 기타 소득이 15만 원이 증가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더 추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소득이 발생돼서 어쩌면 이분이 자산이 증가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느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면 월 평균 수입은 지금 오히려 좀 몇만 원 줄었는데 네. 271에서 267만 원 좀 줄었죠. 그거는 이제 발생했었던 기타 소득이 없어져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네. 네, 원래 조금씩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제 2025년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 아르바이트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년 제가 이거 재무 상담하면서도 되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잘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이 저축액이 늘어나는 거를 보면서 아, 돈을 모으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그러면 재미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목표를 계속 또 이제 좀 수정하고 늘려가면서 돈을 모으는 재미를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재무 상담을 하면 보통 이렇게 매년 모니터링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지키고 계신지 아니면 저희 계획대로 이렇게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지를. 네,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모니터링을 저희가 했는데, 이제 너무 작기도 하고 집 크기가. 그리고 이제 약간 벌레도 나오고,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성이 혼자 거주하시니까 그 주거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일하고 집에 왔을 때 좀 편안함을 많이 느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이분이 전세 보증금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만한 현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지고 계신 현금 모두로 전세 보증금은 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금융들이 있으니까 그 제도를 이용하면은 그래도 좀 안전한 오피스텔 정도를 전세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상담했을 때 목표는 거주지 변경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사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청년분들이 이제 집을 알아볼 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동네에서 안 살아보신 거예요. 왜냐면 이 여성분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처음 집을 구했기 때문에 사실 회사와 집 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의 집값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내가 거주해야지만 좀 회사도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같이 해드릴 때는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 교통이 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곳들을 많이 찾아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마포로 이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포는 5호선도 있고 2호선으로 해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전철은 한 번 정도 갈아타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알아보고 실제로 집값이 어디가 좀 싼지, 그 다음에 지금 전세가 어디가 집 대비 좀 가성비 좋게 나와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알려드리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어느 지역이 좋고, 그 다음에 교통은 어디가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구하는 방식에서 전세로 이제 알아보시려고 하시니까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면서 저희가 집을 이제 알아봐 드렸는데요. 이렇게 상담하고 2달 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금융 알아보는 걸 보냈더니 그 2호선 라인에서 1억 6천 정도 되는 집을 전세 투룸으로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청년을 위한 주택금융을 활용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제 활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집값도 이제 나라에서 기준 정해놓은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한, 네, 그런 집을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4년째 지금 관리하시면서 이제 자산도 좀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뭐 희망했던 이제 주택 이제 환경도 좀 개선하고 좀 넓은 곳으로 또 이전. 너무 만족하고 계세요. 재밌게 지금 삶을 즐기고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일부 이제 청년 재무 설계 일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또 우리가 청년을 컨설팅할 때 이렇게 이제 돈을 세이브 시키고 또 재무 목표를 같이 설정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런 또 성취감도 맛보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